단 며칠 동안만 중동 전선은 조용했습니다. 회담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에피퓨리 작전으로 인한 파괴 이후 평화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상황이 금방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담은 결렬됐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친 듯한 해상 봉쇄를 단행하려 합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판을 뒤집고 정권의 핵심 지렛대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란 전쟁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평화로 향하는 듯 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 봉쇄를 실시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란에 남아있는 것마저 파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격 대상은 광범위할 것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부과한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들은 미국에 의해 가로막혀 목적지로 항해하는 것이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기본 내용입니다. 또 만약 우리가 들은 게 사실이라면 미국과 동맹, 걸프국가 선박 등 어떤 선박도 통과를 못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며 미국이 이란의 전술을 역이용해서 상황을 뒤집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도발적 선언을 하기 닷새 전만 해도 미국과 이란은 대화 중이었습니다. 두 주간의 임시휴전이 발표되었고 이란은 그 휴전이 지속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정권 사이의 중재자로 나섰고 막판 개입 덕분에 미국이 에픽 퓨리 작전의 일환으로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를 타격하려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막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안도하려 할 때도 새로운 도전이 등장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제시한 10가지 항목의 계획안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휴전 발표가 나왔을 때 이미 두 가지 다른 버전이 돌고 있었고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원하는 단 한 가지, 즉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 협상과 휴전을 좌절시킨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는 4월 12일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대부분 합의했지만 핵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세계 최고의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봉쇄는 즉시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미 발표되었고 곧 진행 방식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자 미국은 힘으로 이란을 몰아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는 미 선박에 발포하는 이란인은 모두 지옥에 보낼 것이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란 정권의 남은 자들에게 이란의 많은 전직 지도자들이 지금은 죽은 이유가 이란이 핵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어진 게시물에서 트럼프는 이란이 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사람들이 불안과 혼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도 있었고 그것들이 이런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대규모 공습으로 공격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303명이 사망하고 115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휴전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그 공격을 보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란 입장에선 휴전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제안이 이란에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았던 점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을 국제사회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려 했으며 어쩌면 미국과의 어떤 형태의 협력까지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핵 프로그램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 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치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지렛대라 여겼을 수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 JD 벤스는 미국이 파키스탄에서 이란에 최종 제안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제안에 우라늄 농축 중단이 포함돼 테헤란 정권은 체면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란은 핵 포기를 항복으로 여겨 굴욕을 원치 않으며 미국은 이란의 핵 야망이 꺾일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미국은 오히려 해협을 봉쇄하는 미친 전략으로 판을 뒤집었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라고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나는 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원한다. 90%도 95%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을 원한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위험한 해상 치킨 게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은 전함을 보내 이란이 이미 고속정과 드론을 이용해 만든 봉쇄선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변화입니다. 통제는 되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미국 봉쇄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을 보냈지만 직접 봉쇄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군 군함들은 기뢰 제거를 위해 해협을 통과 중입니다. 미국 구축함 두 척, 프랭크 E. 피터슨호와 마이클 머피호가 지금 이 순간 기뢰를 탐색하기 위해 해협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두 척 모두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으로 첨단 이지스 레이더로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 발사 탐지와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USS 산타바바라호와 USS 캔버라호도 배치될 수 있습니다. 두 함정은 ANAS-1 공중 레이저 기뢰 탐지 시스템을 탑재한 MH-60 헬리콥터를 운용해 수면 근처 기뢰 탐지가 가능합니다. 미국 중부사령부 센트콤이 기뢰 제거 작전에 다른 종류의 함정을 투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월 12일 보도에서 예루살렘 포스트는 미국이 배치한 MH-60 헬리콥터가 ANASQ-235 공중기뢰 무력화 시스템도 탑자제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흥미로운 장비입니다. 어뢰 크기의 튜브에 실려 투하되는 이 시스템들은 미국이 발견한 기뢰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소모성 무인 장비입니다. 이 장비들은 소모성 수상 드론으로 임무는 이란 기뢰에 자폭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봉쇄 단계에서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란은 6,000개의 해상 기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이 중 다수는 호르무즈 해협 통지에서 온 소형 보트로 부설할 수 있습니다. 이 보트들은 이미 수백 개의 기뢰를 설치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이란이 자신들이 기뢰를 어디에 설치했는지 잊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이란이 기뢰 위치를 모른다면 미국이 대규모 수색 및 제거 작전 없이는 정보를 얻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작전이 바로 지금 해협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이란의 주요 항구로 갈 수 있는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는 것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 공개 시점쯤 호르무즈 봉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어떻게 봉쇄를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국이 이것을 어떻게 해내려고 하는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봉쇄가 임박했습니다. 4월 13일 도널드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미국이 4월 13일 오전 10시 이란 항구 출입 선박을 봉쇄하겠다고 다시 말해 봉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기뢰를 발견하고 제거했는지와 무관하게 미국의 도전은 봉쇄를 실제 집행하는 데 있으며 여기서 가장 큰 난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의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일부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불법 통행료라 부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요금을 지불한 모든 선박은 미국에 의해 차단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차단은 해협 출구 근처에 배치된 군함들에 의해 수행될 것입니다. 미국은 아파치 헬리콥터와 A-10 워트호그 같은 항공기를 배치해 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선들을 감시하기 위해 해협 상공을 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 선박 식별 시스템 AIS, 선박의 위치를 나타내는 무선 신호를 송출하는데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선박들이 AIS를 켜놓는다면 미국에게도 유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호르무즈 해협 출구를 다루지만 해협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BBC에 따르면 2022년에 작성된 미 해군 작전법 지침서에는 미국이 봉쇄를 통해 시도하려는 바가 정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침서에서는 해상 봉쇄를 적대국의 항구, 비행장 또는 해안 지역에 속하거나 점령되었거나 통제되고 있는 특정 지역에 모든 국가의 선박 및 항공기, 즉 적국과 중립국 모두가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교전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의 가능한 많은 항구들과 소형 선박을 출항시킬 수 있는 해안 지역들까지도 봉쇄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큰 만 북쪽 끝에 위치한 반다르 아바스는
유력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섬과 라락섬 주변에 해군 병력 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 두 섬이 호르무즈 해협의 문직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그 섬들을 방정식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 지상전보다 공습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의 주요 에너지 허브이자 이란이 소유한 사우스파즈 가스전의 관문인 아르살루야 역시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통과하는 카르그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지역 모두 호르무즈 해협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해협 입구에 더 가까운 다른 항구와 섬들을 먼저 장악해야만 현실적으로 봉쇄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란 항구에서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걸프 국가 선박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센트콤은 이미 이란이 아닌 항구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의 항해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소식에 걸프 지역 전체가 크게 안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크레스커 미 해군대학 국제해양법 교수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국가에서 출항하는 선박들이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크레스커 교수는 전쟁 중인 당사자들, 즉 미국과 이란 모두가 중립수역을 통과하는 모든 민간 선박을 정지시키고 검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그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비이란 항구 출발 선박의 통과를 허용했지만 이란은 자체적인 맞대응 봉쇄를 시도해 이들의 이동을 막으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행동이 어느 정도 합법적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란뿐 아니라 미국이 시행하는 봉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나라는 모두 국제해양법상 교전국으로 분류되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나 미국이 운항하지 않는 모든 선박은 중립선박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분쟁 해역을 항해할 때 정지 및 검문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합법성은 미국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이 봉쇄에서 미국이 진짜로 직면한 문제는 방 안의 거대한 코끼리, 바로 이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미국이 아무런 문제 없이 봉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군함들이 항해를 시작할 것이고 아마도 항공전력도 동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란이 유조선과 상선들을 자국 항구에서 출항시키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간단해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간과하는 한 가지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에 주둔한 미국 군함들은 이란의 표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란의 항구 근처에 머물기 때문에 느리게 움직이는 표적이 됩니다. 이란은 이미 그 접근 방식의 핵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봉쇄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4월 11일 미 해군 함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자 이슬람 혁명수비대 IRGC-17이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협을 봉쇄하려는 어떤 미군 함정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고 IRGC는 또한 이란 언론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한 미군 구축함들이 자신들이 드론을 그쪽으로 띄우자 방향을 돌려 퇴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포춘이 킬박스라고 부르는 곳으로 만들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란이 설치한 기뢰는 그 킬박스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며 드론과 고속정은 미군 군함과 미국이 통과를 허용한 상선 모두에 큰 위협입니다. 이란 항구를 봉쇄해도 유조선은 막을 수 있지만 소형 해안 항구에서 출항하는 고속정이나 은밀한 곳에서 발사되는 드론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미국이 해결해야 할 최대 문제입니다. 미국의 군함들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수단을 갖추고 있지만 이란이 지금까지 해협을 봉쇄하는 데 사용해온 동일한 전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한 미 중부사령부가 비이란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약속은 공허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항해를 시도하는 상업용 유조선의 군함 호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가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에피퓨리 작전 이전에는 하루 평균 138척의 선박,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이 호위해도 매일 많은 선박을 모두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언가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란이 상선 한 척만 공격에 성공해도 다른 상선들이 항해를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미국의 봉쇄는 점점 도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이란 선박을 막는 것이며 비이란 선박의 안전 보장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은 충분히 오래 압박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지배권을 포기해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란 유조선과 상업 선박이 멈추면 이란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이란은 자국이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발생한 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란 정권은 3월 1일부터 23일까지 하루 평균 160만 배럴의 석유를 수출했으며 이를 통해 하루 약 1억 3,9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란은 에피큐리 작전 이전에도 그리고 미국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발생한 피해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은 정권이 결코 잃을 수 없는 자금입니다. 미국이 봉쇄에 성공한다면 한 달에 4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압박이 시작되며 해상 봉쇄는 지상군 투입 없이도 이란 정권에 경제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란의 통행료를 내던 유조선들은 이제 척당 2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이 유조선이 해협을 나서자마자 막으면 그 여정에 돈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켜서 이란 정권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이 핵 합의에서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압박이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것을 해낸다면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문제는 추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여전하며 우리는 그 영향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직후 유가가 배럴당 10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CNBC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 모두 미국의 봉쇄 여파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협상 전술로 의도한 것이 법적 분쟁과 더 많은 충돌로 격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처럼 이념적인 정권을 상대할 때는 일반적인 경제적 압박만으로는 물러서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할지도 역시 의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봉쇄에 협력할 파트너가 있다고 했지만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자신들은 파트너가 아니라고 밝혀 최소 한 나라는 제외됐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지만 곧 미국이 봉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예상치 못한 동맹국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일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지원을 위해 함선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해군이 거의 없고 함정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문성은 미국의 봉쇄에 대한 이란의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걸프 국가에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하시고 더 많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 분석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